때문에. 그리고 이제 객원 구성원, 저희가 객원 멤버라고 하죠. 객원 구성원은 뭐 이런 뭐 정의를 내렸고요. 임명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유건들 총회 유라시아에 관한 객원 구성원 홍길동 임명 동의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이게 총회에서 먼저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내부 시민 및 후보자 검증 절차라고 했는데 저번에 그 뭐 퀴즈? 유건들 퀴즈 테스트인가요? 그거를 말하는 거고 면접 평가도 봐야 되고 그리고 객원 멤버는 전원이 찬성해야 됩니다. 5인 전원이 찬성해야 객원 멤버로 들어올 수 있다. 그 5인 전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대표 권한 확대, 원래 세 가지 권한이 크게 있었어요. 정기총회 소집권, 그리고 징계위원장, 규칙개정위원장 선임, 그리고 산하조직위원장 임명권 이렇게 있었는데 저번에 이야기 나눴던 대로 유건들 총회에서 통과된 안건의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거부권이죠. 네, 거부권이고 이 거부권이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서 가결될 때는 제의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유건들 대표는 고유의 안건 상정에 관한 유건들 총회 의결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의결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을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회부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징계위원회를 회부할 때는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박하진 대표가 송민석을 징계위원회에 박하진 대표의 권한으로 그냥 보낼 수 있다. 라는 예시입니다. 예시고요. 네, 근데 이것 또한 5분의 4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이제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비상체제 소집권이죠. 비상체제를 선포할 수 있는데 이제 비상체제 하에서의 권한은 임시총회 소집권이죠.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과반수 찬성으로 이거 과반수입니다. 네, 5분의 4 아니고요. 과반수가 찬성해서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은 지체 없이 해제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넘어가서 산하조직 요건 마련했습니다. 유건들 산하조직은 유건들 구성원 3인 이상 포함하고 유건들 총회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등록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유건들 산하조직이 개편이 됐기 때문에 스명마덕, 영보이즈, G3, 신삼권 분립 4개의 조직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4개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가 요건이 안 돼서 탈락한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노아의방주라든지 빠졌죠 이제. 빠졌죠. 소모임. 그렇죠. 비공식. 비공식. 능하들은 없나요? 능하들은 해체했잖아요. 네. 다른 스트레스. 네. 그리고 신상권 분립 조항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썼는데 유건들 내 다양성 증진, 문화예술계 인적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 구성하는 고진호 박하진 정보나 별도 위원장 호선없이 3인 집단 제재 맞죠? 위원장은 따로 있지 않나요? 누구죠? 고진호 씨. 지원님이 위원장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근데 사실 저희가 신삼권 분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행정, 입법, 사법 절차를 다시 과정을 저희가 다시 그럼 일단 이렇게 하고 네. 좀 저희가 논의를 하면 여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넘어가서 관습법의 관습 조항의 부항, 비속어 사용을 자제한다. 저는 뭐 통과됐습니다. 정색금지법. 정색금지법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긴 관례 29조 관례고요. 정색은 30조 태도에 관한 아, 그래서 30조 태도 파랑입니다. 아. 정색을 자제한다. 또 그리고 야. 9장을 추가했습니다. 아. 개모임 기금에 관한 이 내용들을 모두 작성을 했고요. 근데 올해 정기총 때 저기 상반기 정기총 때 회계 뭐 결산할 게 없죠, 근데. 일단 하긴 해야죠. 네. 어쨌든 지금 징수금에 대해서 그냥 형식상으로 한 게 없다라고 하면 네, 돼요. 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6일날 내야 되는데 네. 만약에 못 내면 네. 뭐 소명해야죠. 아 그래요? 그거 저 거기 안 나와 있죠, 지금. 소명해야 된다. 안 나와 있는데 근데 다 일단 내면 그 되죠. GMF가 자동으로 입금하는 걸로 일단 네. 다들 얘기했으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제가 저번에 작성한 조항들이고 뭐 있으신 분 있나요? 목적 넘어가고 재원은 유건들 징수금, 운용은 지방운용위원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지금 2025년도 회계연도가 이미 게시가 된 상황이고 또 유건들 GMI 운영위원회는 상반기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의무적으로 소집되고 직전 회계 결산 보고를 상반기 정기총회 때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월에 춘천에 가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상반기 정기총회에서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액 2월 그리고 배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저희가 징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뭐 20만 원이 남았다, 2월이 됐다. 그러면 그거를 올해 예산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혹은 각자 나눠 가질 것인지를 이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서는 다음 연도에 어떻게 예산을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얼마를 거둘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GMI 운영위원장은 정했고요. 특별회계에는 이제 예상 못한 예산이 발생하게 될 때 저희가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동할 수 있는 조항이고 그리고 이 GMI에 관련된 모든 의결사항은 전원 만장일치로 진행돼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이의 있으신 분 있나요? 아니 이미 다 얘기했고 네, 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회칙은 여기서 마치고요. 선거 시행 세칙 이거는 뭐 별거 안 하긴 했는데 후보자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의 중립 권고 조항 선거관리위원회 사항으로 준비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표현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지양한다. 적었습니다. 금지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중립 의무 조항이 아니었던 걸로 합의를 했죠. 또 쭉쭉 내려가서 38조에 후보자 개재순이죠. 투표용지 후보자 개재순이 선관위 추첨에 의하여 무작위로 한다. 단 현직 대표가 당의 선거 출마한 때에는 현직 대표에게 1번을 배정한다. 맞죠? 선거 세칙 관련해서는 네. 조금만 해주세요. 거기 밑에 1, 2, 3 콤마 띄어쓰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밖에 수정한 건 없습니다. 선거 세칙. 그리고 앞에 그 규칙에서요. 어떤 거요? 규칙 파일에서요. 규칙 파일에서 전체 규칙 파일 맨 앞에 뭐냐면 조금 확대해 주시겠어요? 그 조직 목적에 일단 조직 목적 위에 목적인데 밑에 조직 목적이 되어 있으니까 좀 동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목표로 좀 바꾸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목적이라는 용어는 목표 아니면 뭐 좀 다른 대체할 만한 게 있을지. 그러니까 그거죠. 목적 여기서 1조에서 말하는 제가 쓰는 의도는 1조에서 말한 목적은 회칙에 대한 목적이고 2조 조직 목적은 유권들이라는 조직에 대한 목적이 적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 한 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명지대학교 정치학 전공만 넣는 게 맞나 하는 근데 이거는 가져가는 게 맞다. 저는 이거는 매우 동의입니다. 네. 거기에 뒤에 이제 서울시립대 이런 거 넣어도 되나요? 아니 대한민국 헌법에도 임시정부를 집어넣고 전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여기에다가 서울시립대 전공을 넣는 건 저희 아니, 아니. 서울시립대에 소속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넣는 건 좀 아니다. 저는 뭐 빼라고 하는 거 아니고 경기 이런 거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다 저희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들어가는 맞습니다. 네. 확인차 들어갔습니다. 뭐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맞습니다. 네. 바로 해결하시죠. 표결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의원들 회칙과 선거세칙 개정안에 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장일치로 찬성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통과된 이 두 안건에 관해서는 지금 이 시각부로 적용이 되고요. 뭐 이번에 개정한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지 개건 구성원에 관련된 비상체제 선포하신 건가요? 비상체제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모든 절차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대로 이것대로 PDF 제작해서 각자 한 명씩 PC에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 소실될 우려가 있어요. 저도 이거 원문을 찾는데 저번에 직개정한 거 원문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손민석 씨한테도 전화했는데 손민석 씨도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저 인스타 보면서 좀 잘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유라시아 관한데 인스타가 있어요. 그거 진짜 큰 역할.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PC에 PDF 저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스마트하지 않네요. 스마트 노인인 저한테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파일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고진호 국정조사로 아,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 저기 유한과 특성은 따로 없어도 되는 건가요? 뭐 그냥 이렇게 하시죠. 네, 뭐 그러면은 고진호 국정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져왔나요? 아니 없으죠. 네, 이렇게 돼버렸네요.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동생사 채용지마라 했습니다. 내용지마가 아니라 내용지마죠. 야옹지마죠. 그럼 시작하시죠. 네, 일단 고진호 씨께서는 저희가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날에 개최되었던 박하진 대표 징계위원회에서 재판관을 맡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 과정에 있어서 판결을 재차 부정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기로 하고 뭔가 일반 상식에서는 맞지 않는 어떠한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피청구인이 굉장히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어떤 결과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굉장히 침해됐다. 과연 이 유권들 징계위원회에 공명정대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주로 이제 이번 국정조사를 시작하게 됐고 고진호 씨께서는 좀 그날 재판관으로서의 그 행적들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논리 구조에 의해서 박하진 피청구인에 대한 판결을 하셨고 번복을 왜 하셨고 재번복은 왜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판결에 관해서 저희가 토론에 대한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게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 두 가지에 너무 중심을 둔 나머지 그 배심원이었던 그 민석이 형님과 얘기를 할 때 그 두 개에 관한 그 징계를 저희가 실수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두 개의 문제에 관한 징계를 각각 징계를 내려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눈 뒤에 제가 판결을 내렸죠. 근데 네. 그때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시던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던 유권자분들 다른 변호 측, 피고 측 혹은 원고 측의 의견을 듣고 저는 확실히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가진 뒤 이제 판결을 내리고 판사의 나름대로의 논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잘못 판단해서 실수를 재판 과정에서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핸드폰 보고 있는 이유는 잠깐 인스타그램 깔려고 원고 진호는 고진호 국정조사에서 숨김없이 솔직하게 얘기할 것을 약속합니다. 웃음 참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웃어요? 아닙니다. 웃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색하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시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앉으세요. 삿대질은 공격하시는 거예요? 앉으세요. 삿대질을 하시면 안 하시는 되죠. 거예요? 앉으세요. 정색하신 겁니까? 지금 국정조사 시간입니다. 앉으세요. 정색하신 겁니까?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정색은 안 됩니다. 정색은 안 됩니다. 정색 자제했습니다. 웃고 있네요. 아니 근데 지금 정색 숨기려고 마스크 쓰신 건가요? 마스크 벗어 주시죠. 마스크 벗으세요. 코로나 걸렸어요? 정색하시는 건가요? 일단 여러분!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서 네. 판결문 작성하실 때 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죠. 일단은 뭐 배심원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서 재판장이 이제 그 의견을 좀 뭐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 판단해서 제가 그 당시 먼저 발언을 시작을 했고요. 아까 뭐
저기 당시 재판위원장께서 말씀한 것처럼 각각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따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저도 판단했었습니다. 그랬었고, 예,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내린 결정이신가요? 8조 징계사항. 네. 판결문 작성 시 처분 조항은 세개 3개까지 포함할 수 있다. 솔직히 판결문을 작성할 때는 네. 작성할 때나 혹은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렸을 때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송민석 씨에게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고진호 씨의 판결문에서 어떠한 물론 그 호별 조항 처분이 2가지가 들어간 것도 문제였지만은 제가 더 의아했던 거는 저는 분명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죄목으로 재판에 임했는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압수수색이 무슨 뭐 풍자냐 뭐 이런 얘기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첫 번째 판결문에는. 그러면은 이게 재판관과 그 배심원이 동의를 두 분이께서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쓴 판결문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기소 사실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두 분이 굉장히 관가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결국은 기소 사실과 무관하게 그저 저를 처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고의적인 그 위로가 아닌가. 만약에 이게 저를 그냥 처분하고 싶어서 처분한 거라면은 이거는 저는 사법농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기소 사실에 부합해가지고 처벌받은 게 아닌 그저 그냥 잘못됐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부의 권한이 완전히 무너지는 행위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저는 이 판결문에 대해서 정말로 납득할 수 있고 유권들의 그런 대표로서 유라시아연합대 징계위원회가 정말 공정정대한 판결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들어간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말씀 다 했습니다. 예, 말씀 더 있는 줄 알았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일단 사법농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굿. 자, 농단이라고 하면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농단에 부합하지 않는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근거가 판결을 특정해서 내린다고 했을 때 저나 징계위원장이나 얻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이익이 있습니다. 제가 발언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있는 이득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했을 뿐인 거고 다만 그 과정에서 좀 미숙함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 뭐 그걸 대체하는 표현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은 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말이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저는 분명히 송민석 후보께서 어떠한 정치적 선거 토론 아닙니다. 송민석 씨께서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기소 사실과 무관한 처벌을 내린 게 아니냐라고 말씀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사전 찾아봤자 이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얻는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송민석 씨와 고진호 씨가 저를 어떤 그 기소 사실과 무관한 혐의로 판결에 내린 것 자체가 어떠한 정치적 이득,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송민석 씨가 실제로 어떤 압수수색이라는 발언을 당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에 부합할 수 있다라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네,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근데 그런 거로다가 지금 하려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으면 선거 불복 선언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했겠죠. 선거 끝난 상황에서 이거 문제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 제가 얻는 이득이 있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망상에서 좀 헤어나오시기를 기원하겠고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답변인데 여기 징계 개최위원회 개최 합의에 관련된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공소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공소 혐의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법적인 용어가 정확하지 않다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정풍기님에게 뭐 따로 들은 게 있다. 그리고 압수수색에 관한 의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위원회 그러니까 선거세칙 신세칙 제31조 위반한다고 해서 징계위원회 회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재판 쟁점이 있어서 두 가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크게 하나로는 어떤 이 당시 있었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에 대해서 재판 쟁점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각에서 어떻게 판단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끝에 결론에 가서 그러면 어쨌든 그 각각에 대해서 판단 낸다 하더라도 종구에 가서는 하나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또 각각에 대해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하는 거에 대해 그 자체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송민석 씨가 제가 말한 거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송민석 씨가 지금 보고 있는 재판 쟁점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구진호 씨가 처음 판결을 했을 당시에는 이 허위 논평 보도 등 금지 선거시행 수칙을 제가 어겼다. 이걸로 저는 기소를 당했는데 이거를 어겼기 때문에 이러한 죄로 처벌한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무슨 그 유권들 총칙 이장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더 무거운 죄를 주려고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다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두 가지인데 하나로 합쳤어야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허위사실 논평으로 저를 기소를 하셨으면은 허위사실 논평에 대해서 허위사실 논평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겼기 때문에 이 죄를 기소한다, 이 죄를 판결한다 라고 저희한테 선고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는 나는 허위사실 논평으로 기소를 당했는데 왜 유권대 총칙을 어겼다는 그런 더 엄중한 느낌의 죄로 처벌을 받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거는 구진호 씨랑 송민석 씨가 저에 대해서 어떠한 흠집 잡기 느낌으로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저를 처벌하고 싶기 때문에 처벌을 했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럼 당연히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사법농단을 실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신 것 같다는 생각들이 일단 송민석 씨부터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정확한 그러니까 대답을 저는 아니 둘 다 예. 제가 중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박하진님께서 계속 송민석 씨께 질문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심원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하진이 주장하고 있는 잘잘못이 무엇이든 간에 전적인 책임은 고진호 재판관님에게 물어야지 지금 송민석 배심원에게 이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희 국민참여재판 때도 배심원단의 판단이 그냥 재판관의 고려 요소인 거지 그게 배심원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유라시아 권아들도 지금 송민석 님은 배심원이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판단의 이 유무는 고진호 재판관에게 지금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질문을 송민석에게 해야 될 게 아니라 고진호에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기본적인 질문 자체는 왜 허위사실 논평에 대해서 제가 그 기소당한 거에 대해서 처음 재판 때 그런 허위사실 논평으로 판결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그 규칙을 어긴 걸로 저를 판결했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꾸 다른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근데 최종적인 판결문 작성은 재판관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관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럼 먼저 재판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근데 왜냐면은 뭐 재판 과정에 참여하셨으니까 질문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네. 답변을 이어서 드리자면 네. 일단은 그 기분이 나빴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뭐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뭐 하진님을 징계를 내리고 저희가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뭐 사법농단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저나 혹은 송민석 배심원님께서 처음 역할을 맡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이 판결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그 중심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잘못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였고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판결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사실 말씀드립니다. 그럼 잘못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래서 예. 근데 저는 박하진 씨한테 계속 궁금한 게 잘못했다. 그래서 정정했다고 하는데 자꾸 사과를 요구하시면은 그러면 뭘 원하시는 그러면 건지 좀 말씀해 박하진은 주시면 고진호 재판관님을 어떠한 규정 위반으로 이제 처벌을 하실 건가요? 뭐 제가 만약에 처벌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규칙 개정에 관한 징계위원회 목적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징계 목적 35조를 위반했다라는 혐의로 만약에 징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규칙은 유권자의 원활한 공동체 활동 및 권리 보장을 위해 규정했으며 규칙을 지키지 않은 구성원의 징계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전혀 이것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징계의 목적 자체가 위반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 목적을 위반했다고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징계 목적이라는 것은 이번 이 징계라는 절차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의를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행동 규범을 규정해 놓은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에 따라서 이 조항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를 규정해 놓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장들이 있지만은 그 장들의 목적 조항은 사실 저희가 징계 판단을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징계위원회를 열게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절차적으로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게 어쨌든 저희가 규칙을 만들었을 때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는 규칙을 만든 거고 그게 바로 제8장 징계에 대한 그 부분인 건데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유권자의 원활한 공동체 활동 및 권리 보장을 위해 본 조항을 규정한다고 했는데 징계위원회 자체가 유권자의 원활한 공동체 활동 및 권리 보장을 지키지 못했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징계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 규칙을 어겼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선거시행특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징계위원회 제가 어겼다라고 하는 선거시행특칙 같은 경우에는 징계 조항에서 선거세칙을 이행을 이제 선거세칙을 이제 잘못했을 경우 징계를 받는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사실 총칙에 관한 징계, 조직에 관한 징계, 운영에 관한 징계, 비상설 지구에 관한 징계 이런 징계들이 있는데 선출직 선거에 대한 징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선출식 선거 방식의 규칙에 어긴 게 아니라 선거시행세칙을 어긴 거잖아요. 그거랑 다르죠. 교수님, 선출직 선거 아니, 방식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걸 저희가 일단 규정하기 위해서 선거시행 대책을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선출식 규정을 어겨가지고 제가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고진호 씨도 이 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충분히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징계위에서 다퉈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징계위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모되는 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그러면 고진호 재판관님은 본인이 그 판결을 내리는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매끄럽지 않았던 이유는 그저 재판관의 실수로 인한 판결로 인해서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사법농단이나 박하진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배심원이었던 송민석 배심원과 좀 사법농단을 일으킨 목적은 아니었던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하진 씨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안 해주신 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처음에 판결문 작성하실 때 총칙을 집어넣은 의도가 뭡니까? 그게 실수였든 아니었든? 의도 그러니까 재판관이 어떠한 지금 죄송합니다.
재판관이 어떠한 그 지금 징계위원회의 주제가 네.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재판관이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네. 의도는 없이 재판관의 실수로 인한 그리고 그 재판을 해야 되는 지금 주제에 관한 오인으로 인해서 순수 실수였다.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판결문 작성할 때 송민석 씨가 개입이 됐었나요? 송민석 배심원의 의견을 들었을 뿐이지 판단은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작성할 판결문은- 때는 영향이 없었다. 예 그리고 판결문을 그 자리에서 저는 작성하지 않았고 네. 판결을 구두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작성된 판결문이 아니라 예 그냥 프리스타일로.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송민석 씨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판결 과정에서 고진호 씨랑 토론을 할 때 이 허위사실 논평에 대한 게 아니라 총칙에 대한 의견을 넣은 게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 송민석 씨의 의도가 반영된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전 이 질문 먼저 드려도 될까요? 송민석 배심원님은 고진호 재판관님께 의견을 전달할 때 허위사실 논평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건가요? 아니면 아까 지금 고진호 재판관이 말했던 총칙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시면, 이게 만약에 총칙에 대한 이 의견을 전달한 거면 물론 저는 이것도 그 송민석 배심원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송민석 배심원도 실수가 있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뭐라고 입장 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말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를 여러 개를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그 자료가 부재하긴 한데 여러 근거를 그 각각에 대해서 뭐 따로 들은 것이 있다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또 압수수색 관련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서 그 발언 관련해 가지고 저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총칙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도 좀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를 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목적성 가지고 무슨 그런 거는 아니었고, 저도 순수 실수다. 배심원 이런 역할은 제가 처음 내지는 엄청 오랜만이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사안이 저도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각각의, 그러니까 제가 사법책에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사안이 올라왔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그 당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각각에 대해서 이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판단했었던 거지, 거기에 박하진 어떻게 뭘 해야겠다 그런 게 들어갔다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실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박하진 씨는 정식으로 뭐 징계위를 회부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이대로 마무리를 할 건지를 조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은 이 순수 실수다 네.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맞는 말인데, 저도 그렇게 따지면 압수수색이라는 그 워딩이나 정fun기 씨랑 따로 만난 적이 있다, 따로 얘기한 적이 있다라는 워딩도 사실 순수 말실수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저를 징계위원까지 회부를 시켜가지고 기업부 징계를 받게 해주셨으면서 송민석 씨랑 고진호 씨가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순수 실수로 넘어가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 네. 다른 분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네.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유관들 징계위원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저 자체도 재판관이라는 역할을 처음 실시했었고, 그 다음에 미숙한 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뭐 이후에 있어서라든지 징계위원회의 재판관에 대한 책임에 대한 판결이나 국정조사에 대한 자세한 논의 혹은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좀 있다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시면 저는 거기에 찬반 투표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전달해 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직권으로다가 묻혀도 오늘 되고. 넘기셨다고.
오늘부터.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여는 거는 굉장히 좀 태용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징계를 할 조항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시간적 소요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치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소송.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죠. 지금 대표로서 고진호 씨와 그리고 거기에 가담했던 송민석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냥 꼭 징계가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반성문 한 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 내가 징계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요구기 때문에 이행하고 말고는 두 분의 자유.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정말로 고진호 씨가 이에 대해서 조금 잘못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어떤 좀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박하진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네. 고진호 재판관님의 실수는 명확하고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진호 재판관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고진호 재판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안 좋은 선례가 남게 돼버리면 이후에 재판관을 맡는 사람들이 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나중에 박하진 대표님께서 이 재판관의 실수 관련된 조항을 뭐 규칙 개정위원회를 통해 추가한다든지와 같은 직권상정을 해서 그 잘못을 조금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권상정을 이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법을 본인이 만드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부터 유라시아에 권하될 비상체제를 선포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실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실수들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실수를 해도 실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유권들의 어떤 그런 사법적인 신뢰를 굉장히 낮추는 일이고 유권들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는 이거는 비상체제를 수집할 이유가 명확하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시각부로 유권들 비상체제 해제 요구권을 발의하도록 해제 요구 결의안.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발의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 다 저희가 나가 있다가 급하게 들어오는데 그거 나가야 돼. 나가 있다가 버리는 박으시고 나가야 돼. 저희가 뚫는 거예요. 카메라 있다. 아니 저희가 이렇게 나가. 여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기 잠그면 되나? 찍고 있나요?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다행히 무사히 다 들어오는 거.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엉덩사라는 게 뭡니까 이게? 그럼 빨리 유라시아 관한테 인스타그램에 비상체제 선포를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빨리 알려주십시오. 1분 뒤에 아니 그럼 스토리 지금 하나 더 올리는 걸로. 아니 일단은 지금 아까 9시 16분에 저기 비상체제 선포했고 9시 17분에 해제 요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네. 그러면 비상체제 해제 요구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서해 주세요. 아 이러면은 이러면 이게 지금 농담 아닌가요? 농담이죠. 이거 지금 국정농담 징계위를 가질 수도 있어요. 비상체제 파산한다는 걸로. 저는 그 말에 아까부터 그 말을 앞으로도 하고 싶었는데. 아니 지금 이게 국정농담 그러니까 아닙니까? 농담 오늘 사이를 뭐 추구한다. 만장일치로 요구 결의안 이제 통과됐고요. 네. 이제 해주시죠. 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퇴 결의안도 같이 그렇죠. 바로 좀 진행하시죠.
사퇴 결의안을 진행해도 제가 사퇴를 할 명분이 없습니다.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퇴 결의안에서 통과가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역사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거 근데 사퇴 결의안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죠. 그것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아니 이분들의 역사가 지금 3분이 3시간 같았습니다. 3시간. 아, 진짜 개인적으로 오프 더 레코드 너무 부러워요. 네? 나도 아 대표를 저는 근데 이런 의도로 대표하는 거면 저는 매우 찬성입니다. 저는 뭐 비상체제를 할 충분한 사유다 이거는. 아 이게 돌풍이다. 조항 왜냐면 실수가 있는데 처벌할 조항이 없어. 이거는 완벽한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저는 그래서 박하신 대표님께서 그래서 비상체제를 한 거예요. 직권 상정으로 이거는 안건을 올려라. 그래서 비상체제를 해서 임시총회를 열려고 한 거죠. 그걸 말을 해주셨어요. 아니 말을 하기 전에 그냥 뭐 안 된다고. 굳이 비상체제를 허용하지 않아도 왜냐면 그만큼 엄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비상체제를 하고 왜 비상체제를 그럼 왜 하는데? 하는 이유가 없어. 비상성행. 그동안 이게 무슨 적의 어떤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니 비상 이건데 여기 지금 다 비상체제예요, 이거잖아요. 저거. 아니 여러분들 비상 계엄이랑 자꾸 착각하시는데 그럼 개봉령이 비상체제랑 비상 계엄은 다른 거예요. 다르죠. 아니 뭐 비상체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저희 이건데 비상체제? 저도 처음 해보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안에 5조 네. 일관될 체제. 그러니까 체제 붕괴죠 이게. 아니 근데 직권 상정이라는 그 네. 효율적인 권한이 방법이 있는데 있죠. 굳이 이걸 아 드디어 윤 대통령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나. 이거 영상 하면 안 돼요. 와. 아 농담이죠. 저는 이 시간부로 박하진 대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농담. 조항이 없어요. 이거야말로 지금 사퇴해야 된다. 비상 체제가 아닌데 비상 체제를 선포하고 비상 상황이 아닌데. 유건대 체제 붕괴가 있을 수 있죠 이걸로 인해서. 왜냐면은 잘못한 사람은 있는데 처벌을 할 수 없어. 그럼 이거는 유건대 체제가 붕괴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에 무죄 받았던 상황도 다 비상 상황인 거예요. 김나연 씨 처벌할 조항이 없어서 무죄 받은 거고.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비상체제를 선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선언을 못 썼던 거고. 고진해도 지금 징계위원회 가면 그냥 무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잘못된 사람이 무죄 받는다고 해서 자, 그게 저는 좀 징계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대표가 실수를 했다면 그 대표를 사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그런 법이 없다. 사퇴법이 없다. 네.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비상사퇴 아닙니다. 그것도 비상사태죠. 비상사태 근데 그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를 했잖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선포할 때 네. 권한은 없어요. 비상 사태가 아니고 비상 체제가 이제 정확한 이제 표현이고요. 우리 네. 회치상. 그러면 비상 체제를 선포를 했을 때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주셨어야 되는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후들갑을 떠. 아니 그러면 나가셨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이거 사퇴 결의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제가 말을 지금부터 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네. 빨리 붙잡았어야 했죠. 그럼 전혀 없지 않았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너무 아, 여러분들 이거는 네. 그걸 아니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논의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이랬으면서 무슨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비상 체제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가 내적으로 다 깔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건대 비상체제랑 비상계엄은 다른 거라니까요. 동일시해가지고 목적이 여러분들이 정해진 지금 게 그거 한 목적이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거는 외적인 어떤 상황에서 우리 유건들마저도 그게 외세의 상황에 의해서 흔들 수 있겠다는 상황의 판단이 없었고 이거는 지금 갑자기 대표가 막 일사불란하게 뭘 갑자기 이제 하라는 것 같으니 일단 이거를 좀 막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대화가 평화적으로 좀 찾아보는 게 맞겠다라고 해가지고 회색 요구 결의안 낸 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3분 동안 그 가상 자산이 그때 폭락했다가 지금 회복을 했다는 지금 소식이 있습니다. 네, 형 지금 아이고 다행입니까? 근데 박하진 비상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특재랑 때문에 이미 난리가 나서. 저는 지금 따뜻한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선언을 하겠습니다. 대표로서. 진짜 심각한데요? 어제부터 난리 났어. 물론 유건대 비상선포는 유산되었지만 저는 대표의 직권 상정 권한을 이용해서 송민석 지각, 상습 지각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통과가 된 겁니다. 됐네. 대표 직권상정에 의해서. 근데 일단은 그러면 어쨌든 직권 상정하실 거면 이 주제를 마무리하고 네. 좀 네, 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비상치제를 선포해가지고 그 임시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토론을 하는 자리를 가져보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비상체제를 거부한 거지. 그 바꾸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한.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저희 비상 선포의 그 취지가 뭐니까 비상 선포를 해서 임시총회를 여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굳이 안 하더라도 직권상정 방금 하신 것처럼 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아니 근데 해보고 싶잖아요. 그것도 그런 맞는데. 이유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네.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사회를 우선 고진호 재판관님을 징계위원회에 보내실 건지 그거를 먼저 아니 그거는 계속 말했잖아요. 보낼 수 있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하실 보내는 건가요? 거고. 네. 그럼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진심 어린 상황과 반성문 작성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걸로. 근데 그거는 들을 필요도 없죠. 개인적인 요구인데. 저희의 자유입니다. 사실 여기서 공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네. 사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끝난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근데 지금 즉시 조금 반성 어린 사과를 좀 해주시길 반성. 그러니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그거면 끝입니다. 저는. 아 알겠습니다. 먼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제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자유니까 네. 그냥 저의 자유를 먼저 쓰자면 혼란을 끼쳐드리고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죄송합니다. 더 깊게 숙여주세요. 제 자유입니다. 제가 바로 되겠습니다. 이유를 분분하고 혼란을 드리고 우리 유라시아 권한들 전체적으로 혼란을 끼치고 또 우리 반파진 대표에게 혼란을 끼쳤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제 유라시아 권한들 공지론으로서 이번에 발생했었던 그 징계위원회에 있어서 미비한 점들을 같이 규정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3년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더 깊게 숙여주세요. 그건 제 자유입니다. 반성문은 혹시 안학교는 뭐 그런 조항을 따로 추가를 하시던지 그런 노력들을 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고자 하는 발언으로 이제 했는데. 근데 비상체제를 선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근데 비상체제를 선포하지 않아도 임시총회를 제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나요? 그 권한은 없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직권상정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네. 직권상정 그냥 하시면 규칙 개정 그쵸. 위원회를 열겠다라는 네. 것만으로도 그 해당이 되는 건데. 저희가 자연스럽게 모이잖아요. 통으로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뭐 중으로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그 어떤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것 또한 아니죠. 네. 그러니까 상정 자체는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 근데 비상체제 해도 그 안건 통과에 대해서는 과반수 찬성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안건을 올리는 것만 본인의 직권으로 가능한 거죠. 네. 이거야말로 지금 대표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대표의 실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대표의 방법에 대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반발 심리를 일으킬 수 있는 비상체제를 선언해서 조금 근데 저는 실수했던 게 아니고.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비상체제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저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를 좀 네. 이해를 해주셨어야 했어요. 대표님. 아니 몰랐죠. 저는 비상체제를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정도에 왜냐면 저는 계엄이랑 비상체제는 너무 다른데 여러분이 제가 비상체제를 선포한다고 했을 때 무슨 계엄을 한 것 마냥 그런 군사적인 충돌이 있는 것 마냥 실제로 저희가 반응을 굉장히 하셨으니까. 이걸 힘들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 비상체제에 대한 안건을 말할 때는 어떤 이건들에 대해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한 임시총회를 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대표의 권한으로서 산정한 굉장히 온건한 방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막상 선포해보니까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비상체제 선포 자체가 온건하지 않은데 저는 이거는 박하진 대표의 법 해석이 너무 완전히 같다. 완전히 잘못됐다 이거는. 네. 비상체제는 말 그대로 비상체제라는 워딩이 있잖아요. 워딩이 주는 어떤 그런 게 있을 텐데 근데 비상체제라는 워딩이 온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은 그러면? 아니 저희가 만들 당시에는 온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겁니다 사실. 근데 그 정도로 급격한 그 정책을 저희가 찬성한데 한 거는 좀 아니라고 작년에 생각해요. 비상체제 한번 우리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 물론 그 당시 규정이 없었고 하지만 어쨌든 구성원들 과반수 이상이 동의했었기 때문에 선포했었는데 근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유라시아 권한대 조직이 지금 흔들린 상황에 처했으니까 그 정도 엄중한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상체제 선포해서 우리 작년에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뢰하신 권한들이 지금 흔들리지 말고 지금 중심 잡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거였던 것이고.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비상체제 선포한 게 유라시아의 권한들이 존재의 위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아니, 진짜. 만약에 미성계엄이 알겠습니다. 계속 제가 좀 생각이 달라네요. 저희는 왜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근데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좀 호들갑던 것도 있어요. 지금. 아니 호텔가 근데 근데 만약에 앞으로도 박하진 씨가 이런 법 해석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직을 이끌어 나간다면 저는 이건 아니라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조금 방향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박하진 대표님의 억울함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비상체제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제가 아직 말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니까 뭐뭐 하겠습니다. 다라고 하길래 끝나지 말았습니다. 제가 아직 말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바로 인지했잖아요. 저는 비상체제를 동의한 이유가 방금 송민석 전 대표님께서 말한 것처럼 정말 외세의 이런 침략이라든지 유권들의 정말 그 유권들의 존립이 결정될 정도의 큰 문제 상황에서 비상체제를 선포하라고 이 체제를 동의한 것이 이 조항을 동의한 것이지 개인의 어떤 직권 상정을 위해서 비상체제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이미 직권 상정이라는 본인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근데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직권 선정이 조금 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유권들의 향후의 어떤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유권들 체제가 굉장히 흔들릴 만한 이 부분을 그냥 짚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위기 정도 좀 크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사안의 심각성을 더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왜냐면 이거는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유권들 억울한 사람이 있어도 이거는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권들의 어떤 사법적인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비상선포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모순인 게요. 본인이 온건한 방법으로서 비상체제를 선포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본인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서는 이거는 실제로 진짜 비상 상황이고 비상사태를 선포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다라고 상정을 하셨는데 근데 아까 본인은 온건한 방법으로 사용하셨잖아요. 아니죠. 제가 말한 거랑 조금 다르게 해석한 것 같은 게 저는 이 유권대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불안의 고점이 유권대 체제 붕괴 위험에서 유권대 체제 붕괴 위험 등의 어떤 상황이 아재할 수도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어떤 이 비상체제라는 게 진짜 계엄처럼 무슨 군인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하시면 안 그걸 되고 준비한 사람 없어요. 우리.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대표가 정하는 일시에 따라 임시총회가 설득되는 게 비상체제 선언이에요. 이거는 과격한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보죠. 과격한 방법이 아니라 이미 비상체제가 극단적인 방법이고 그냥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하면 되는 문제였다. 혹은 규칙 개정이 임시총회 소집하거나 규계위 한다고 그냥 하거나 직권상정하면 자동으로 규계위 소집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거에 대해서도 저희도 아무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예고적으로 뭐 했다고 하는. 근데 그거는 군사가 침입하고 이런 거랑 유권들의 비상체제 선포랑은 많이 다르죠. 저희는 군사가 없는데 뭐 침입할 아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고 본인의 권한 하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던 이 유권대 비상체제 선포랑 그 대한민국에서 하는 비상계엄이랑은 전혀 다른 정도의 그런 수위인데 제가 비상체제를 선포했을 때 마치 여러분들이 비상계엄을 받은 것 마냥 극단적으로 행동하시는 게 저는 이것 또한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만든다. 어느 정도 충분히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극단적으로 근데 가능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진님의 지금 법 해석이 완전히 잘못됐다. 왜냐면 하진님을 제외한 남은 사이는 지금 이 비상체제 선포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 비상계엄급의 상황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상체제 선포를 저희가 법안을 만들 때 그렇게 극단적인 법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찬성을 했던 거라서 이 정도로 어떤 막강한 권한이었으면 저는 찬성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되게 온건하게 임시총회를 수집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비상체제 선포권에 그냥 자연스럽게 찬성을 한 거였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진짜 어떤 비상 그런 거에서 하는 거였으면은 저는 이거 안 넣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지금 이미 선포하셨고 네, 그러니까 제가- 해제도 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해석을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 뭐 알겠습니다. 바람이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법이었으면 저는 안. 근데 저는 이 주장도 사실 조금 좀 반박하자면 오히려 저는 그럼 이 주장이 더 이상한 게 그러면 대표되면 누구나 다 비상체제를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거면 오히려 비상체제라는 워딩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비상체제라는 이 워딩을 사용한 것 자체가 이 정도의 상황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비상 계엄 정도의 그런 상황을 생각해서 비상체제를 넣은 거지 오히려 박하진 대표님이 생각하는 비상체제의 상황에서 이걸 사용하게 돼버리면 저는 오히려 이 조항은 남발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게 자주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찬성을 했던 거예요. 이 법안에서. 이게 왜냐면은 되게 막강한 권한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거라면은. 근데 저는 어떤 이렇게 제가 대표가 됐거나 했을 때 고진호 씨가 사법적으로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런 억울한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도 대표가 비상체제 선포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바로 잡기 위해서 임시총회 열어야 된다라고 해도 될 만큼 온건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근데 일단은 법안에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을 신설한 저희 취지 자체가 처음에 비상체제를 작년에 임시로 했잖아요. 그 비상계엄 터졌을 때 직후에 바로 이제 좀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상황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이었고 그래서 비상체제를 임시적으로 선포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가 비상체제를 선포를 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실질적으로 비상체제라고 판단이 되고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해제 요구가 올라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면은 이 비상체제를 선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당성이 있는 거죠. 근데 방금 박하진 씨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비상체제를 선포하신 거라면은 저희 멤버들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해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어떤 뭐 해가 있거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상체제가 우리 의원들 구성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비상 상황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을 때 해제를 요구한 다음에 오는 어떤 정치적인 책임은 지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어쭈 동의합니다.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만든 역풍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비상 상황이라고 해서 비상체제를 선포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것이고 저희도 정당한 방법으로 해제 요구를 한 것 또한 문제될 게 없고 거기로 인해서 해제가 되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제 요구권을 낸 거고 그 뒤에 오는 이제 역풍은 본인이 어쨌든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역풍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요. 또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랑 저의 경우랑은 좀 많이 다르다고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 심리를 갖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저는 군사가 동원되고 어떠한 행정부나 국회가 마비된 정국이 이제 군사에 의해서 군사들에 의해서 정권이 돌아가고 그러한 어떤 강압적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역풍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들에서의 비상체제 선포는 뭡니까? 그냥 대표가 정하는 일시에 따라서 임시총회가 소집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거 말고는 전혀 다른 없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반박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네. 첫 번째는 뭐 물론 군사적인 개입이 뭐 그런 것도 문제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그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을 가졌던 거고 두 번째는 박하진 대표도 여기 문을 잠갔습니다.
저희를 물리적으로 입장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물리적인 제재도 있었다. 우리 나간 것뿐인데 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선포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계엄을 한 거. 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국회를 막아버린 것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다. 일단 뭐두 번째는 이건 상황극에 저는 맞춰준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하진 그거 의원님이 있어서 말씀하신 건 군사적 개입에 국한해서만 비판하셨기 네. 때문에 아, 예, 그건 아니다. 하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비상 계엄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유권자 비상 체제가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는 너무나도 다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위험한 사항이 물론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서는 전 동일합니다. 비상 체제 선포랑 비상 계엄이나 목적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비상 계엄 자체는 군사가 이제 동원할 수 있을 만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포심을 가진 거예요. 근데 유권들 비상체제는 그 정도의 그런 막강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공포심을 가질 이유는 없었다 사실. 근데 조금 생각이 바뀐 게 이 네. 정도의 꿀잼을 유발할 수 있는 비상체제면 저는 자주 있어도 된다. 아니 그것도 사실 맞는 게 저희가 이게 그냥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비상체제라는 거를 저는 처음 만들 때 자체도 어떤 진짜 그런 위험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 대표가 어떤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한 것도 있어요 사실. 뭐 이거는 조금 저는 뭐 별개로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위험한 생각이면 도대체 이거를 왜 만들었냐 저는 이건 못 그러니까 들었어요. 여기 저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표한테 권한을 주고 싶었던 거냐는 거죠. 비상 상황이 아닐 때 쓰면은 위험한 거죠. 사회적 불안의 고조 및 유권자 체제 붕괴 위험 등의 상황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게 어떤 유권들의 존속이나 그 비상 체제를 선포했을 때 이제 갖게 되는 리스크가 유권들의 어떤 자율권이 박탈된다거나 기본권이 침해된다거나 그러한 게 전혀 없고 그저 대표가 정하는 일시에 따라서 임시총회가 소집된다. 이게 전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포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아니 근데 거예요. 자꾸 공포심에 초점을 맞추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냐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된다. 비상 상황 이꼴 사회적 불안의 고조 및 유권자 체제 붕괴 위험. 그러니까 이거 해당하는가를 그거는 저는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공감을 못하셨으니까 당연히 비상체제 해제를 요구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 이렇게 30분 동안 저희가 토론할 정도로 제가 비상체제를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해제를 한 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그 어떤 비상체제 선포한 거에 대해서는 각자 어떤 다른 감정을 갖출 수는 있는데 이 정도를 오버하고 밖에 나가고 문 잠그고 네, 이 어쨌든 정도의 문 잠그는 거는 사과 진심 어린 사과를.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준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과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호들갑을 죄송합니다. 상황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호들갑을 떠고해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또 30분 또 어차피 비상체제 선포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오버하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하는 소리랑 굉장히 유사한.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좀 개인적으로 박하진 대표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송민석 씨께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 그리고 박하진 씨께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호감도적인 측면에서 그런 주장은 마이너스만 될 뿐이다. 근데 뭐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커뮤니층 얘기할 때도 나왔던 거지만 호감도 측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하다. 논리적으로 이게 맞냐 아니냐. 근데 아니 논리적으로 저희가 다들 동의를 못하는데 계속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아니 근데 그러면 이 부분에 제가 방금 말했던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비상 계엄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비상 체제 선포가 아니 갖고 자꾸 있는 비상 계엄과 비상 이 유건들 비상 체제를 비교하면서 하시는데 애초에 유건들이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유건 원칙이 따로 있는 거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너무 그 비상 계엄 한 것 마냥 여러분들이 처음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재밌게 반응을 한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하시님이 문 잠그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재밌게 논 거예요. 지금 이건 뭐냐면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체제를 선포한 것에 대한 저희의 역풍인 거죠. 그냥 이거는 계속 그 박하진 대표님께서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각오하고 비상 체제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주장에 대해서 맞는데 막 자꾸 뭐 비상 계엄이랑 비교하시면서 오버한다, 뭐 군사적으로 뭘 했냐, 물리적 강압이 있었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랑은 좀 엇나가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러니까 역풍이 거세다. 제가 한 거에 비해서. 라는 얘기가 그거는 다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거세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지금 그대로 그렇게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뭐 알겠습니다. 거세다. 아, 저는 윤 대통령님이. 아니 근데 기회를 할게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윤 대통령님을 옹호하는 거면 저 동의합니다. 저는 이거 네. 갑자기. 왜냐하면 지사시가 역지사지 충분히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그런 주장으로 윤 대통령이 옹호하는 걸 동의합니다. 방금 이 상황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지지 않게 국가의 사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선포한 건데 근데 지금 너무 상황이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돌풍이다 돌풍. 많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개몽입니까? 개몽입니까? 그러면 그거랑 일단은 이 다른 문제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럼 제일 국정 고진호는 여기 앞에서 뭐 하는 거죠 그러면? 관망. 아니면 그냥 실수였습니다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오는 건데, 저는 그래서 고진호 저 박하진 대표님께서 직권상정으로 그 조항 관련해서 올리면 2개미터 다시 열어가지고 그거 추가시키면 되는 문제다. 그러면 나중에 재판관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벌할 수도 있고, 본인이 억울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또 문제될 일도 없고. 맞습니다. 직권상정만 하시면 간단한 문제였는데 이거를 지금 그 또 재미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춤을 춰준다. 저는 이 덕분에 더좀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쪽이 일어나봤는데 이거 억울하셨다. 억울하시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만한데 여기. 나는 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로 넘어와서 또 직권상정도 하신 거 있으니까. 저는 또 근데 이번에는 지금 시간이 시간이 다음으로 이뤄요. 그럼 일단은 직권상정으로 송민석 징계위원회 그게 맞다. 그럼 인정입니다. 이거 근데 약간- 얼마 전에 그 미국 저기 뭡니까 백악관에서 그 공지가 올라왔는데 그 백악관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CIA 그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그 전에 당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겠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누가 만약에 CIA 그 고발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없어요. 나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이 확인해봐야 됩니다. 정리하시죠. 예. 알겠습니다.